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 사진을 보낸 거예요. 성기 사진을? 네. 네. 근데 그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. 근데 그거 통매음이에요. 통매음? 아, 예. 네. 통매음이 정확히 뭐죠?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죠.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흔히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. 그 약칭이에요. 그게 이 법조문만 봐도 요건이 나오는 건데,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. 인스타 DM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보내는 게 이제 통신매체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게 두 번째 요건이고, 세 번째 요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그림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하는 거거든요. 요새 많이 문제가 되죠. 일방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이상한 사진 보내요. 이런 사람들 막 연예인들 맨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. 막 이상한 자기 뭐 성기 사진 보내놓고 막 이런 거 엄청 많다. 이런 거 다 통매음인 거예요. 이런 걸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. 그럼 다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? 고소할 수 있죠. 이런 거는 통매음 많이 고소하고 실제로 처벌도 많이 돼요. 이게 굉장히 많아요, 요새. 그래서 요새 막 그 롤 하고 이러면 게임에서도 맨날 통매음 이러잖아요.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. 다 고소되고 다 처벌되고 해요. 그럼 만약에 제가 뭐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형한테 찾아와서 저 구해달라. 네.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그 메시지가 뭔지 봐야 돼요. 사실 그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남아있잖아요. 스크린샷으로. 네. 그렇게 해서 그걸 첨부해서 있으면 그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욕을 한 내용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이게 과연 나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,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냐, 그러고 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냐, 이런 것들을 좀 다퉈봐야죠. 부모 욕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. 뭐 근데 그 와중에 뭐 이렇게 성적인 단어가 섞이더라도 사실 이거는 그냥 욕설을 한 거지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이렇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,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그 메시지가 뭐 진짜로 완전 성적인 얘기예요. 이게 다 요건에 들어맞아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 같으면 사실은 빨리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나아요. 무턱대고 아니다, 이거는 통매음 아니다, 이렇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. 그렇게 되면은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거든요. 이게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기소유예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잘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합의금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. 사실 합의금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거거든요. 그 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얼마 받지만 상대방이 난 이 금액 아니면 죽어도 합의 못하겠다, 이렇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처벌 면하기 위해서라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근데 통상적으로 통매음을 하게 되면 벌금형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한 100에서 500만 원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, 그래서 그 벌금을 피해자에게 준다 생각하고 합의금도 그 정도 선에서 마련이 되거든요. 2, 300, 뭐 아니면 뭐 많으면 500,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합의를 빠르게 하시는 편도 좋습니다. 좀 조심해야겠네요. 그러면 생돈 날리는 거죠. 그냥 한순간에 화나서 이렇게 다가 뭐 별 욕도 아닌데 막 빼라 이러다가. 만약에 제가 그러면은 DM을 하는 상대가 있었어요. 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 사진을 보낸 거예요. 성기 사진을? 네. 네. 근데 그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. 근데 그거 통매음이에요. 그건 어떻게 안 되나요? 어떻게 안 되는 게 어떻게 막을 수 없냐는 거죠. 네.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, 긴밀한 관계여서 내가 이걸 보낸 거다,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남한테 보낸 거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내서 이렇게 유발한 게 아니고 뭐 서로 얘기하다가 보내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낸 거면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겠죠. 참작되면은 그냥 끝나는. 무혐의 나올 수 있을 사안인 것 같아요. 이게 또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네요. 그러면 무조건 변호는 전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.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일단 처음 방향부터 잘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모든 형사사건에서 마찬가지인데요. 되게 처음 경찰 조사 뭐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니면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 그래요. 그러면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별거 아니다 싶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돼서 처음에 조사를 할 때 몇몇 불리한 말들을 던지고 나면 나중에 그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유죄의 심증으로 박혀버릴 수가 있어요. 줄 긋고 이럴 때도 그냥 자대고 줄을 이렇게 쭉 긋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조금만 삐뚤다가도 나중에 그게 끝부분에 가면 엄청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.
처음에 차를 잘못대고 시작하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이게 나중에 뒤에서 놓고 보면 그 말들 하나 때문에 뭔가 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지고 나한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의 진술로 인해 쌓여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동해서 함께 가셔서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. 이 변호사의 역량인데요, 그거는 어쨌든 이 방향을 잘 짜주고 쭉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변호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처음 방향. 물론 하다가 세부적인 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처음 딱 그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큰 틀을 정해놓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